안녕하십니까. 제가 경찰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LASD, 그러니까 LA Sheriff's Department고 Deputy Sheriff로 경찰관으로 30년을 일을 했는데 Deputy Sheriff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저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찰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은 LAPD하고 LASD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도 그렇고 한국에 사는 분도 그렇고 그 구분이 아마 제일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한국 분은 제가 셔리프 디파트먼트에서 데피티 셔리프라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 셔리프는 경찰이 아니고 주민에 의해서 바로 해임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가 데피티 셔리프였는데 제가 경찰이 아니었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경찰이 아닌 줄 몰랐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LAPD와 LASD의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APD는 로스앤젤레스 폴리스 디파트먼트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LAC경입니다. LAC에 속해 있는 경찰국인데 LAC경의 다른 점은 LAPD의 청장, 한국말 하면 청장인데 청장은 시장에 의해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LASD의 셰리프는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거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다른 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LA 지역에 LA 카운티 안에 큰 작전이 있어서 여러 경찰서에서 같이 힘을 합해서 뭘 한다 그러면은 셰리프가 그거를 통솔을 하게 됩니다. 잠깐 LASD와 LAPD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LACD는 주민 수가 약 400만 명 정도 되고 그 넓이가 503 스퀘어 마일입니다. 참고로 뉴욕은 468 스퀘어 마일, 그러니까 평방 마일이죠. 시카고는 234, 샌프란시스코는 232 평방 마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LA 카운티는 인구수가 1000만 명이 넘고 LA 카운티 전체의 면적은 4753 스퀘어 마일입니다. 그거를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12310 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게 얼마나 큰가를 제가 한국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남한의 크기는 38,691 스퀘어 마일입니다. 그래서 4,700과 38,000을 비교해 보면은 약 아마 한 8분의 1 정도, 남한의 8분의 1 정도의 크기가 LA 카운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LAPD는 LAC와 그 근교의 치안을 담당하는데 LA 카운티는 약 88개의 시가 있는데 그 시 중에서 스스로 경찰력이 없는 시나 그 다음에 시가 안 된 LA 카운티 지역은 LA 카운티 셔리프에서 순찰과 치안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세리토스나 노르워크 같은 그런 시인데 어떤 면에서는 경찰력을 자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경찰의 업무를 LASD와 계약으로 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고 그리고 LA 카운티 셔리프에 있는 모든 그 장비나 이런 걸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몇백만 불의 그 예산이 들어도 그게 싸게 먹히기 때문에 LA 카운티 셔리프와 계약을 해서 그 경찰력을 쓰는 그런 시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LA 카운티의 셰리프 디파트먼트의 그 스태티스틱스를 말씀드리자면은 LA 카운티 SD는 페트롤 스테이션이 23개,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죠. 2년제 대학교 10군데를 저희가 경찰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LA 카운티 안에 15개의 그 재판소의 경비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죄수들 호송도 담당합니다. 그리고 LA 카운티 안에 감옥이 9개가 있고 LA 카운티 내에 그 트레인, 그러니까 기차나 전철,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것도 7개의 노선을 저희가 관장하고 그 다음에 6개의 그 카운티 파크, 공원이죠. 그걸 담당합니다. LA 카운티 SD 안에는 250가지의 그 잡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찰하다가 다른 데 가고 싶으면 가고 그것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일반 경찰서는 순찰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LASD가 훨씬 업무의 버라이티가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A 카운티 역사는 1850년부터 시작됐는데 LASD의 셰리프가 1850년에 조직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토가 Tradition of Servic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을 지키면서 주민들에게 봉사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LA 카운티의 인구 비율을 따져보면 백인이 약 48%, 그 다음에 히스패닉이 44%, 그리고 흑인 비율이 약 11% 정도 그래가지고 아시안들은 훨씬 적죠. 그래서 그렇게 인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A 카운티 셰리프의 업무는 일반 경찰같이 LAPD 같은 경찰의 업무에 더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카운티 파크, 그 다음에 재판소, 그 다음에 카운티 감옥 이런 걸 관장하기 때문에 업무가 훨씬 더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다른 점은 셰리프는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폴리스 chief은 시장에 의해서 임명이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LAPD 청장을 파면하는 게 훨씬 LA 카운티 셰리프를 파면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 경찰서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경찰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한국은 경찰이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 고시인가 공무원 시험을 보죠. 그래서 노량진에서 학원에 가서 밤낮을 공부하고 뭐 경찰 되기 위해서 뭐 형법, 소송법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경찰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LASD나 LAPD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은 시민권이 있든지 아니면 시민권 신청한 지 약 1년 정도 된 사람이어서 학교를 졸업할 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19세 이상. 예전에는 33살까지 그 리밋이 있었는데 지금은 리밋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의 와이프도 55인데 경찰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들어오는 경로는 누구나 같습니다. 내가 검사였기 때문에, 내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정리로 시작하는, 경감을 시작하는 그런 것이 없고 모든 사람이 경찰 학교를 들어가서 모든 과정을 졸업하고 순경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선발 기준은 19살 반 이상, 미국 고등학교 졸업이나 검정고시 합격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든지 시민권 신청해서 적어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난 사람이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자격 요건이 맞으면은 일단 필기 시험을 보는데 필기 시험은 영어 시험입니다.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영어 시험의 난이도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했으면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험입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5년 만에 시험 보고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나면은 면접이 있습니다. 왜 경찰이 되려고 하느냐, 왜 LASD 대피디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경찰이 되기 위해서 네가 뭐를 준비했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면접에서도 많이 떨어져 나가긴 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합니다.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느냐 아니면 거짓말을 말하느냐. 그 다음에 체력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신과 의사와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테스트가 있고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background investigation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뭐 했고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그 주위에 가서 물어보고 이 사람이 일하던 데 가서 물어보고 그런 게 있는데 저도 1979년에 미국에 이민 와서 군대를 갔다 오고 85년 12월 달에 응시를 했는데 86년 9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셀렉션 프로세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background investigator이 제 집에도 오고 저희 옆집에 가서도 저한테 대해서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갖고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로 들어가는데 아카데미는 총 저희 같은 경우도 840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통 한 21주에서 22주 되는데 캘리포니아 정부의 경찰 교육을 담당하는 포스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POST인데 Peace Officers Standard and Training. 그래서 거기서 모든 교육을 관장하는데 거기서 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청 자체에서 좀 더 교육을 시키는 걸 했었고 좀 더 합쳐서 840시간 했는데 그 중에서 사격훈련이 120시간입니다. 7분의 1을 사격훈련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운전교육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모든 과목은 한 단계를 지나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70점 미만 받으면 탈락을 하고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데 거기서 통과를 못하면은 짐 싸갖고 집에 갑니다.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는 일반 경찰관들은 순찰 근무를 나갔는데 저희 LASD는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에서 한 3년 정도 카운티 감옥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저도 3년을 근무했는데 그 과정이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갱 같은 데서 모르고 이 범죄자들한테 대해서 자세히 몰랐는데 3년 일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이 범죄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 정신 상태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좀 더 얘기를 잘하고 내가 필요한 걸 이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찰에 나갔을 때 그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 근무를 하고 순찰 나가게 되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순찰 스테이션이 6개의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갔는데 저는 이제 마리나 델레이라는 경찰서를 갔는데 순찰 구역이 그 바닷가 배 많은 쪽이 있긴 있었지만 또 이쪽으로 동쪽으로 더 가다 보면 롤링 60s 크립이라는 흑인 갱단이 주로 활동하는 그런 우범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일을 했었는데 일단 감옥 근무와 순찰 근무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직종이 많이 있습니다. 수학과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아카데미 교환을 갔다가 사격 교환을 갔다가 과학수사본부를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총기를 좋아했으니까 총기 쪽으로 이렇게 갔고 어떤 사람들은 교통과를 가가지고 교통 같은 거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점 한 가지는 모든 일선 업무는 순경과 그 다음에 경장 정도의 계급만 실무를 봅니다. 사전부터는 슈퍼바이저이기 때문에 실무를 안 보고 그 일선 경찰관들을 서포트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루테넌부터는 그러니까 경위부터는 밖에 안 나가고 안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루테넌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위 같은 경우에는 와치 커맨더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 경찰서 수사과가 있으면 수사과장 이런 식으로 안에서 일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뉴스 보면서 경위나 경감이 길에서 일하다가 순직하든지 그런 거 보면 참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각 계급마다 할 그 직책이 있고 그런데 루테넌이나 캡틴이면 매니지먼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캡틴이면은 경찰서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가서 실무를 본다는 게 참 희한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계급 체계를 말하자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데프티 셔리프 있고 사전 있고 루테넌, 캡틴, 커맨더, 치프, 그다음에 어시스턴트 셔리프, 언더 셔리프, 그다음에 셔리프가 이제 제일 최고인데 데프티 셔리프에서 사전 올라갈 때, 사전에서 루테넌 올라갈 때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루테넌에서 캡틴은 면접만 있습니다. 면접만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누구를 선택하자니 그런 뭐 그 사람들 셔리프나 그 높은 사람들의 그 선택이기 때문에 밑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체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뭐 휴가가 있고 병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휴일이 있고 건강보험, 뭐 직장 상해보험 이런 게 다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책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공휴일에도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한 공휴일은 8시간을 다음에 놓을 수 있도록 은행에 예금이 되는 것 같이 그것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게 쌓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간의 근무 수당인 오버타임 같은 것도 그거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고 아니면 그걸 모였다가 다음에 쓸 수 있는 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걸 모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모으다 보면 1년을 쉴 수도 있고 3개월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케이션 같은 것도 처음에 5년까지인가는 2주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3주 나옵니다. 10년부터 그 다음 10년이 지나면은 1년에 하루씩 늘어나서 15년 되면은 4주가 베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베케이션도 마찬가지고 휴가도 마찬가지로 뭐 안 쓰고 놔둘 수도 있고 아니면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많이 모이면 은퇴할 때 그거를 다 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전 월급으로 은퇴를 했는데 제가 거의 30년을 하고 만 56살에 은퇴를 했는데 제가 78%의 연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벌었다면은 그러니까 7,800불의 연금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연금 계산법이 조금 더 복잡해서 사실은 받는 돈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할 때보다 연금으로 받는 돈이 조금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와서 공무원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젊은 분들이 있으면은 경찰에 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 카운티의 공무원들 중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의 복지, 베네핏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은퇴했을 때 은퇴연금도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이 내긴 하지만 월급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연금을 많이 내도 사실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LAPD와 LASD의 다른 점을 잠깐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직장 아카데미 어떻게 어플라이해서 어떻게 이제 들어가고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서브젝트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